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따뜻한 정이 넘쳤던 어느 이웃과의 추억입니다. 요즘 이웃 간의 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하죠. 사람들은 바쁘고 각자 자기 생활에 집중하느라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저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왔지만 이사하던 날 예전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 잠시나마 따뜻한 여운을 느낄 수 있다면 좋겠네요.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살림하는 게 더 힘들게 느껴지곤 하죠. 그러던 중 몇 년 전 저희 가족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빌라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아파트로 옮기게 된 거라 기대도 컸어요. 남편과 저는 이웃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친해지자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떡집에서 이사 떡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이웃들에게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남편과 함께 떡을 들고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위층에 사시는 천사모 어르신 댁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한참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냥 내려가려던 순간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분은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미소가 인상적인 분이었어요. 저는 준비해 간 떡을 내밀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903호에 이사 온 가족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떡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뒤를 돌아보셨는데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저희를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떠올랐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떡을 참 좋아하는데 지금은 인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떡을 건네드리고 저희는 내려왔지만 저는 계속해서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위층 어르신과 우리 가족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유치원과 학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 문고리에 검은 비닐봉지가 걸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궁금한 마음에 열어보니 탐스러운 사과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둔 건지 몰랐어요. 쪽지도 없었고 연락도 없었으니까요. 이웃 중 누군가가 선물한 것 같았지만 누구인지 몰라서 감사 인사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며칠 뒤 이번에는 야쿠르트 한 봉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에는 따뜻한 순대 한 봉지가 걸려 있었죠. 이걸 내가 두고 가는 걸까? 가족들과 함께 궁금해하던 어느 날 저는 그 비밀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둘째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데 저희 집 현관 앞에서 누군가 검은 봉지를 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현사모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부르자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더니 멋쩍은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들켜버렸네. 할아버지는 수줍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떡이 참 맛있더라고요. 아내가 너무 잘 먹었어요. 고맙기도 하고 요즘 자두가 맛있길래 조금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에게 작은 선물들을 주고 계셨다는 거려. 아유, 뭘 이런 걸 다 주시고 그러세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할아버지는 손을 내저으며 웃으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제 오이 소박이를 좀 만들었는데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셨지만 저는 냉장고에서 갓 담근 오이 소박이를 한 통 꺼내 건네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살짝 놀란 듯 하다가 환하게 웃으시며 받아주셨습니다. 요즘 오이가 참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와 천사모 할아버지는 작은 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할아버지와 저희 가족은 작은 나눔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희 집 현관에 종종 사과나 떡, 과자 같은 것들을 두고 가셨고 저는 반찬을 만들어 할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우연히 아파트 단지를 산책 중이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휠체어를 밀고 계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죠. 할아버지, 오늘은 할머니랑 같이 나오셨네요. 제가 밝게 인사를 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저를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멍한 표정으로 앉아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이가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만지며 해맑게 말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제야 할머니가 아이를 천천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힘겹게 입을 떼고 느릿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쁘다. 할머니의 발음이 많이 어눌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다리뿐만 아니라 뇌졸중으로 인해 말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신다는 거려.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말을 잘 못해요. 아이가 참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지. 하지만 이건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인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돌보는 모습이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천천히 산책하는 모습,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시는 모습,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피곤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시는 모습까지. 그리고 몇 주 뒤 저는 할아버지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엔 너무 힘드시다는 걸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반찬을 넉넉히 만들어서 할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평소처럼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어디 나가셨나? 그냥 내려가려던 순간 집 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방금 들린 소리가 그냥 물건이 떨어진 소리인지 아니면 누군가 다친 소리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다급한 마음에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아버지, 안에 계세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할아버지나 할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었죠. 저는 곧바로 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천사모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고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다행히 구급대원분들이 금방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층 관리실로 뛰어내려가 경비 아저씨께 상황을 알렸어요. 경비 아저씨도 걱정이 되는지 곧바로 관리사무소와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이윽고 열쇠 수리기사님이 도착했고 천사모 문이 열리는 순간 집 안은 적막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는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떨어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면서 할아버지가 허겁지겁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고 수건을 손에 쥔 채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뭐라고요? 할아버지는 다급히 할머니 곁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구급대원분들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들고 응급차로 옮겼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시 씻고 계시는 동안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셨던 거였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곁에서 지켜봐 주셨을 텐데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이렇게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초조하게 손을 꼼지락거리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내가 다치면 안 되는데 내가 잘 돌봐야 하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정말 힘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계셨던 거구나. 그동안 미처 몰랐던 할아버지의 고독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큰 이상 없이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할머니 곁을 지키며 며칠간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할아버지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상황이라는 걸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제가 조금 더 도와드려야겠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저희 가족은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입원하신 뒤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지 알 것 같아서 틈틈이 반찬을 챙겨 병원으로 가져다 드렸어요. 처음엔 할아버지가 극구 사양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걸 받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할아버지는 반찬통을 열어보시곤 말없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거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나물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병원에 머물며 할머니 곁을 지키셨습니다. 병실의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며 할머니가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도와드렸죠.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가 집을 비운 동안 현사모를 잠시 맡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셨고 병원에 더 있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할아버지는 점점 더 지쳐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다녀오신 할아버지가 제게 조용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세대, 내가 며칠 동안 서울에 좀 다녀와야 하는데 집을 좀 봐줄 수 있을까? 서울이요? 아들이 거기 살고 있잖아. 병원비랑 이것저것 정리할 게 있어서 34일 정도만. 그럼 할머니는요? 병원에 계속 있을 거야. 아내 걱정돼서 안 가려 했는데 어쩔 수가 없네.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준 제가 잘 봐드릴게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서울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돌아오던 길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천사모 택배 보관 중입니다. 할아버지가 집을 비우셨으니 당연히 물건을 맡길 사람이 없었겠죠. 어떤 택배가 왔지? 궁금한 마음에 경비실로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택배 박스 위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할머니 앞으로 온 택배인데?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계신데 대체 이 택배는 뭐지? 박스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고운 색감의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나와야 우리가 또 같이 시장 나들이 가지.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한 달 가까이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도 병원에서 회복 중인 할머니를 위해 스카프를 주문하신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병원 침대에만 있는 게 답답해 보였던 걸까요? 아니면 예전처럼 손을 꼭 잡고 함께 시장을 걸었던 시간을 떠올리셨던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택배가 왔어요. 아, 택배. 할머니 이름으로 온 건데요. 카프네요. 한동안 말이 없던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요즘 기운이 없어 보여서 가을도 다가오고 목이라도 따뜻해야 할 것 같아서. 할머니한테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돌아가서 직접 줄 거야. 그게 좋겠지? 그럼요. 할머니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사흘 뒤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병원에서 할머니가 스카프를 받던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돌아오시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손에 꼭 쥔 스카프를 보고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할아버지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댁, 오늘 정말 고마웠어. 할머니가 좋아하셨죠? 응. 아주 좋아하시더라. 스카프 만지면서 옛날 얘기 많이 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따뜻하면서도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 어떤 말이요? 나 이제 시장 못 가겠지.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거겠죠. 예전처럼 걸어서 시장을 돌아다니는 건 이제 어렵다는 거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내한테 그랬어. 아니야. 우린 꼭 같이 시장 갈 거야. 할아버지, 그래서 말인데, 세댁, 내가 하나 부탁해도 될까? 네, 뭐든 말씀하세요. 다음 주 주말에 우리 아내랑 같이 시장에 좀 가줄 수 있을까?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할아버지와 함께 할머니를 모시고 작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밀며 가장 먼저 과일 가게로 향하셨어요. 여보, 사과 좋아했잖아.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음은 떡집이었습니다. 이 집 떡이 참 맛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작은 찹쌀떡을 하나 집어 할머니 손에 살며시 올려놓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떡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만져보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여보, 오늘 오길 잘했지?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할아버지는 순간 멈칫하시더니 그 자리에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가 더 고맙지? 그날 이후 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더욱 특별해 보였습니다. 비록 시간이 많이 지나고 몸이 불편해졌어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제게 가족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찬을 넉넉하게 만들면 한 그릇 덮어서 위층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아침 할아버지가 장을 보러 가신 날이면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세댁, 오늘 저녁에 좀 잠깐 와줄 수 있을까? 네, 무슨 일이세요? 아내의 생일이거든. 아, 그러셨구나. 근데 올해는 미역국을 못 끓이겠어. 할아버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시며 살짝 머리를 긁적이셨습니다. 내가 끓이면 맛이 영 별로더라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그래 줄 수 있을까? 사실 올해는
아내 생일을 그냥 조용히 보내려 했는데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올해까지는 꼭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더라고. 저는 바로 장을 보고 저녁 시간에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방에 서서 미역을 불리고 고기를 볶으며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떤 미역국을 좋아하세요? 할머니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술을 움직이셨습니다. 소고기. 네, 소고기 넣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제 옆에서 말없이 흐뭇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조금 후 미역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식탁에 한 그릇을 놓자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뻗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숟갈을 뜨셨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맛있대. 할아버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조용히 손을 내밀어 할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잡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괜히 목이 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래도록 함께한 두 사람의 사랑이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무척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이고, 세대,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할아버지는 애써 괜찮다는 듯 웃으셨지만 그 웃음 속에 피로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세요. 가끔. 아내가 밤에 깨면 나도 따라 깨게 되더라고. 할아버지, 너무 우려하시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요양보호사 같은 도움은 못 받으세요?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 할아버지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나를 얼마나 챙겨줬는데, 이제는 내가 할 차례지.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할아버지를 위해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응. 뭘? 할머니 씻겨드리는 거요. 할아버지는 조금이라도 쉬세요. 아니야. 세대, 그건 내가 해야지.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럼 정말 괜찮겠어? 그럼요. 할머니랑 저랑 여자끼리인데 뭐 어때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머리를 감겨드리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제 손길을 따라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머니, 시원하세요? 할머니는 가만히 있다가 아주 작게 대답하셨습니다. 응. 저는 괜히 울컥했습니다. 할머니, 예전에 좋아하시던 화장품도 발라드릴까요?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깜빡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얼굴에 고운 로션을 발라드렸습니다. 마치 저희 엄마를 돌봐드리는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잠깐 할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세대 고마워. 아니에요, 할아버지.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아내도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을 거야. 할아버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아내도 떠나겠지. 할아버지, 그날이 오면 나도 어쩌면 같이 가고 싶을지도 모르겠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할아버지랑 더 오래 함께하고 싶을 거예요. 그럴까? 할아버지는 작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미소가 왠지 너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를 돌보는 걸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할머니의 건강 상태는 점점 나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세댁이 요즘 아내가 밥을 거의 안 먹으려고 해. 어머, 왜요? 입맛이 없으신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기운이 없는 것 같아. 할아버지, 병원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냥 상태를 더 지켜봐야 한대 하지만 나도 알아.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내가 떠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반찬을 조금 만들어서 할아버지 집에 가져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만든 건데 할머니 드셔보시게 해요. 고맙구나. 세댁 덕분에 요즘 내가 많이 의지하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세댁 우리 아내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새벽에 저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저는 불이 나게 옷을 갈아입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보인 건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와 그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조용한 얼굴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마치 편안하게 잠이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고 있었어. 할아버지,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할아버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그동안 병간호를 도왔던 간병인분들과 몇몇 친척들이 참석했습니다. 저와 남편도 장례식에 함께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장례식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영정을 한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순간 할아버지는 가만히 영정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우리 다음 생에도 꼭 다시 만나.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슬퍼서 저도 남편도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의 장례가 끝난 후 할아버지는 한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면서 인사를 나누고 작은 선물을 주고받곤 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괜히 방해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세댁 왔구나. 할아버지는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응. 그럭저럭. 할아버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너무나도 쓸쓸했습니다. 들어올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할아버지 뵈러 온 거였어요. 그래, 고맙구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할머니랑 처음 만난 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좋아하셨던 음식들로 반찬을 좀 만들어 봤어요. 할아버지 혼자 계시면 식사도 잘 못하실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댁 덕분에
우리 아내가 참 좋은 이웃을 만났구나 싶어.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세대, 혹시 잠깐 시간 괜찮니? 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그때 할아버지는 작은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아내가 남긴 거야. 어느 날 장롱을 뒤지더니 이걸 내게 주더라고. 세댁한테 꼭 전해주라고 하면서 말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복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으로 된 2개의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 우리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세댁이 받아주면 좋겠어. 하지만 이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거잖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댁이 우리 아내를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대해줬잖아. 우리 아내도 그게 참 고마웠을 거야. 그러니까 받아주겠니? 저는 결국 할아버지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담긴 마지막 선물. 그걸 저는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조용히 이사를 떠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삿짐을 옮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짐은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시는구나. 저는 할아버지를 붙잡고 싶었지만 이미 결정하신 일을 제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댁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 많았어.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저와 가족들에게 인사를 건넨 후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오다가 현관문에 걸린 검은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사과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두고 가신 거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꼭 깨물며 웃어 보였습니다. 잘 지내세요, 할아버지. 어디서든 부디 건강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이사를 가면서 이웃들에게 떡을 돌렸습니다. 예전에는 요즘 시대에 떡을 돌리는 사람이 어딨냐며 망설였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그때 할아버지와 나눴던 것처럼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만날지도요. 작은 나눔이 때로는 우리 삶에 큰 울림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곳에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사연 정류장에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